이게 성경 5장인데 다섯 번째 고민했죠. 이걸 1장에다 할까 2장에다 할까 고민했는데 이제 5장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소학 얘기하려고 그래요. 음. 저 사람 소학이 된 사람이야. 쟤는 소학이 안 됐어. 저 집안은 소학이 된 집안이야. 저 집 소학이 안 된 집안이야. 이게 듣던 소리거든요. 기본 생활 습관 뭐 이렇게 요즘 말로 바꾸면 그래서 오늘은 소학 서재에 나와 있는 말을 하고 성경의 말하고 또 인생 이만큼 살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겪었던 기본 사람 된다는 것 소학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된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지금까지도 그 기운이 남아서 있는 곳이 이 조선 5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 유교 문화의 극치를 담고 있는 곳이 그래도 종택이에요. 한 250가구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종택 중에 제가 많이 돌아다녀 봐서 부자 거기도 다 좀 더 부자 종택이 있고 막 번성하는 종택이 있고 또 이렇게 망해가는 종택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중에 부자 종택 하나가 해남윤씨 노구당이에요. 그 터를 그 의회 할아버지가 거기를 털어 알고 이주를 해서 자자손손 이렇게 번창하는 얘기. 뭐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많이 봤지만 가장 그 집안에서 많이 아는 건 윤선도예요. 윤선도. 그 윤선도의 위에 조상이 그 그림 잘 그린 윤두서 있잖아요. 윤두서 초상. 또 그의 후손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정약용. 정약용은 윤선도의 한 다섯, 5대 외손에 해당이죠. 그래서 정약용이가 책을 그렇게 많이 쓰고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도 귀향을 강진으로 가요. 근데 귀향살이한 데서 집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귀향살이가 있고 이 군 정도는 돌아다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귀향살이가 있어요. 근데 이 정약용이는 군 정도는 돌아다녀요. 그래 어디를 갈 수 있었냐면 자기 외갓집을 갈 수 있었어. 그런데 그 외갓집은 대대손손 벼슬을 했고 벼슬 중에서도 무슨 벼슬을 했냐면 중국 사절로 많이 갔고 그 집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농법이나 과학에 관한 거고 또 문학에 관한 거, 예술에 관한 책들이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이가 외갓집이 이 해남윤씨 그 윤선돈의 집안 노구당이었기 때문에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약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하튼 그 집안에 가장 많이 알려진 윤선도. 어렸을 때부터 충직한 이 선비라서 임금한테 상소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귀양살이를 갑니다. 함경도로. 근데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40살이 됐는데 과거급제를 못하고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 40살 먹은 아들이 과거급제를 떨어졌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편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귀양살이 왔으니까.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면은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얼마나 고생했냐. 안 돼서 마음이 애처롭다. 이렇게 위로가 담긴 편지를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윤선도는 정말 잔인하게 써요.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요. 40살 넘어서 과거급제 시험을 떨어진 아들한테 쓰는 편지가 뭐랬다고요?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멋있어요. 네가 급제를 못한 것은 소화기 안 돼서 그렇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비단 옷을 입었다. 나는 마흔이 넘어서 입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요새는 양복이 뭐가 좋습니까? 우리 포에버키님 갤럭시가 좋습니까? 요새는 뭐가 좋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갤럭시 양복 입으면 막 야, 제 갤럭시야 60만 원짜리야 100만 원짜리야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갤럭시 아니지 무슨 양복점에 가서 300만 원 주고 저 사 입은 옷이야 이런 표현으로 해야 되나? 명품 옷이라고 그래야 되겠네 요새 같으면 알마니야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 나는 40 넘어서는 알마니 입었어. 너는 20살부터 입더라. 응. 요새 뭐 가방 갖고 나라가 흔들흔들 하는데 나는 막 40 넘어가지고 막 무슨 가방이에요? 뭐 요새 그게 예? 이런 명품 가방 하나 들었는데 너는 막 20살부터 들고 다녔다. 이 얘기예요. 더 말하면 나는 막 쉬운 넘어서 외제차 탔는데 너는 막 취직하자마자 제일 먼저 융자 받아가지고 외제차 타더라. 근데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얘기예요. 소화기 안 돼서. 근데 너는 소화기 안 돼서 이 말은 급제 과거 시험에 소화기 나올 리가 없잖아요. 시험 과목에. 거기는 대학이 나오죠. 태학이죠. 대학. 예. 뭐 대학이나 중용, 논어 뭐 이런 게 나오지. 시험에 문제가 나와도 어떻게 소학이 나오냐고요. 소학은 그 당시 학제로는 8살, 7살까지 공부하는 부터 공부하는 게 소학이에요. 그래서 15살까지 공부하는 게 소학이야. 응. 옛날 학제는 두 가지예요. 소학과 태학이야. 그래서 그 태학이 대학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말로는. 그 대학이 이제 고려시대 때는 국자감이야. 나라의 아들을 키우는 그 학교야. 그것이 이제 고려 말에는 성균, 일을성자 균형을 맞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균형을 맞춘 인재를 키운다. 성균을 키운다. 그래서 성균감이 생기거든요. 고려 말 때. 근데 성균감이 성균 조선시대 와서 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이 뭐죠? 대학이잖아요. 그럼 대학은 보통 몇 살에 들어가냐? 15살에 들어가요. 그래서 공자가 15의 학의 뜻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요즘 말로 바꾸면 뭐냐? 나 이제 수학하기로 했어. 학의 뜻을 넣었어. 나 대학 가기로 했어. 나는 심리학 하기로 했어. 나는 사회학을 하기로 했어. 나는 사회복지하기로 했어. 나는 의사 하기로 했어. 이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한 20살입니까? 대학 갈게? 19살입니까? 15의 학의 뜻을 두고. 30에 서고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야. 졸업해서 시험을 봐서 요즘 말로 하면 대기업에 취직했다거나 뭐 공무원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행시나 뭐 이런 거 이거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30에 서고 이제 뭐라 그래? 초급 관료? 옛날은 회사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초급 관료가 된 거죠. 40이 부록이야. 나는 이제 그냥 뭐 할까 혹하지 않고 나는 이 일 하기로 했어. 응. 50에 지쳤면 이제는 진짜 국장이 되고 이제는 뭔지 알아. 응. 그럼 60이 이순이니까 이제 정말 도인이 된 거죠. 그 분야에서는. 응. 그래 70에 불려다. 이게 인생의 단계였단 말이야. 그게 이제 15회 학의 뜻을 두고. 그럼 그때까지 어디를 다녔냐? 소학교를 다녔어요. 소학을 배웠어. 그럼 이 소학은 누가 만드냐면 옛날에 얘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 얘기라고 하는 책이 탁 갖다 모아놓거든. 근데 거기에서 중용과 대학이 들어있었어. 그 안에. 근데 중용과 대학을 빼내. 그래서 책 한 권으로 만들어. 이게 누구냐면 주희예요, 주희. 진짜 천재예요. 이분이 만들어 놓은 학제나 공부 방법, 그게 성리학이거든? 그것이 조선 500년을 휩쓰는 거야. 응? 500년 동안 그 사람이 만든 공부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중용도 그때 책이 나오는 거야. 그 나와서 가르치다 보니까 주의가 애들 교육을 해야 되겠어요. 애들 교육. 그래서 유청지라고 하는 제자한테 야, 소학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왜? 어렸을 때부터 이걸 익히지 않으면 익힐 기회가 없어.
그래서 얘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린이 교육, 어린이 예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요강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손은 얘기할 때 어떻게 놔야 되는지,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을 책으로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소학이야. 이제 유청지가 그 소학을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바치니까 스승인 주희가 서문을 써줘요, 서문. 그 서문이 소학 서재야. 자, 그런데 소학 안에 대학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소학은 형이 하학이야. 형이 하학이야. 어떤 이치나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청소는 왜 해야 되는지 인사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인문학적 지식을 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냥 인사는 이렇게 해라. 손은 공손히 무릎에 놓고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물은 이렇게 풀이고 청소는 이렇게 해라. 물러날 때는 이렇게 물러나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이렇게 나가라. 대답은 이렇게 해라. 질문은 이렇게 해라를 실제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힌 거예요. 이게 형이하학이야. 쉽게 말하면 실천 학문이야. 근데 대학은 뭐냐? 왜 인사를 해야 되는지, 인의 예지가 뭔지, 원리를 배우는 게 대학이 형이 상학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형이 상학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 원리를, 이치를, 우주의 이치를, 원리를, 심리를. 왜? 이건 소화할 만한 게 없거든. 왜?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게 형이 상학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보인다. 이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지평이 넓어지고, 더군다나 이럴 때는 내 마음이 괴롭구나.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나이 어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스승은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제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이런 원리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것을 원리면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어렸을 때 이것을 소학을 편집을 했는데 사실은 대학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대학의 실천 학문이. 그러니까 소학은 형이 하학이고 이제 그때는 태학이라고 그랬거든. 태학 큰 태자 태학 대전이 아니잖아요. 태전했잖아요. 태전. 그때는 큰 태자로 썼어요. 그래서 태양 태양 형이 상학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형이 상학을 7살부터는 15살까지는 뇌가 아직 굳어지기 전이니까 그때 신발은 어떻게 돌려놓고 인사는 어떻게 해놓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때 안 가르치면 가르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 가서 뭘 배워요? 초등학교에 가서 뭘 배워요? 제일 먼저 이런 기본 생활 습관을 배우자. 근데 재미난 건 이게 유럽도 흐름이 같아요. 연도도 비슷해요. 유럽은 언제 그렇게 되냐면 1530년이거든. 여기는 1400 몇 년이고 근데 1530년에 유럽은 누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많이 들어봤죠? 최고의 인문학자라고 하는 이 르네상스를 태동시키는 학자 중에 하나거든요. 이 에라스무스가 뭘 만드냐면 어린이 예절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요. 어린이 예절에 관하여라는 책을 만들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어떻게 하냐? 각 흩어져 있는 것들을 책으로 하나 모아서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고 이런 예절에 관해서를 책을 한 건데요. 자, 그렇게 만드는 소학책이 인기를 얻느냐? 못 얻습니다. 주희는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송나라 때는 2단 취급을 받습니다. 왜? 너무 진보적이야. 그 당시로서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 취급을 받는데 그래서 굉장히 말년이 뭐 책 어느 구절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쓸쓸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원나라가 정권을 잡잖아. 몽고족이
원동력이 공부하다 보니까 주인을 발견하는 거야. 그때 소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 주희가 빛을 봐. 신기하지 않습니까? 문구족이 발견을 해서 빛을 봐요. 그래서 그 소학책이 전해져 들어오다가 이제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주희가 우리나라로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에 해당할 만큼 예수가 공자라면 사도 바울에 해당할 만큼 이 귀중한 축복을 받잖아. 성리학이 원리에 의해서 인의예지 그냥 성을 만들 때도 숭인문, 흥인지문, 숭예문 도시조차도 그렇게 구성하잖아요. 응? 성리학을 구현하려고 형이하학으로 형이상인을 형이하학으로 구현하려고. 근데 그 책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기를 끌었냐? 못 끕니다. 소학이 인기를 못 끕니다. 훈구파들이라고 했잖아요. 훈구파는 뭐냐면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특히 훈구파니까 이게 보수 세력이니까 누구냐면 세조의 단정을 자기 조카 죽이고 왕됐잖아요. 단종 폐위하고 그 사람들을 옹유하고 이 공신이 됐던 사람들을 이 훈구파라고 그래요. 근데 유교의 가르침을 구현하자고 해서 살인파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훈구파들이 금서를 목록에 소학을 집어넣어. 그 소학을 못 익혀. 그런데 살인파들이 선비들이 이 소학을 너무 좋아하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소학동자라고 하는 김균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대구 우리 돌풍님 집에 가까운 달성군에 도동서원이 있거든요. 도가 동쪽으로 왔다. 그래서 김균필을 모시는 그 서원이 하나 있는데 사당이 있는데 그게 도동서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껄렁패로 치네. 껄렁패로 치네요. 근데 19살에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순천박 씨하고 결혼했는데 순천박 씨의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싸나이가 태어나가지고 평생 그렇게 껄렁거리며 살 거냐고 공부를 해야지 선비가 돼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합천군수인가? 그때 누가 거기 합천군수로 와 있었냐면 김정직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직 문화로 들어가는 거야. 최고의 학자예요. 그래 거기서 소학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15살에 끝내는데 이 사람은 19살, 20살에 소학을 공부를 해서 30살까지 소학을 공부를 했어. 그래서 소학동자가 소학동자. 예. 사람들한테 그래요. 나는 소학동자라. 그래 소학책을 끼고 다녔다고 나와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우리가 많이 아는 조광조야. 그, 김균필이 호가 한휜당이야. 한헌당. 한자는 찬한자고 헌자는 더울한자고요. 멋있지요, 이름이요. 자기 집을 하나 간판을 걸어요. 편액을 거는 거예요. 당호를 거는 거야. 한원당이다. 그래서 공부를 했거든. 근데 그 한원당이 자기 호로도 썼죠. 한원당이라고. 근데 귀양살이 가는데 거기서 만나는 게 조광조예요. 그래 조광조가 수지자가 돼요. 근데 조광조는 벼슬을 하게 되잖아요. 벼슬을 하는데 그때 조광조가 왜 소학을 선생님한테 배우고 소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으니까 성균관에 들어갔는데 이제 대학이잖아요. 성균관은 사람들이 신발을 못 돌려놔. 신발을 제대로 안 놔. 옷을 아무 데나 벗어놔. 그럼 기대에 앉아 있어. 아무 데서 누워. 이걸 보고 조광조가 벌이는 운동이 뭐냐. 우리 소학으로 돌아가자. 대학에서.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대학에서 이념운동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본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자. 인사 잘하고 휴지 잘 줍고 청소 잘하고 불 잘 끄고 문단속 잘하고. 구글이 30만 명이 지원한다네. 근데 구글의 인사 담당한테 어떤 사람 뽑냐고 물어봤더니 복도에 휴지 떨어진 거 휴지 줍는 사람 뽑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영원한 거야, 이 소화가. 그 사람의 됨됨이 정말 사람 되는 게 뭔가. 문단속, 불단속. 그래서 심부름 시켜보잖아요. 얘가 심부름을 어떻게 하나. 사실 우리 전부 다 심부름 하는 거잖아. 사명받았다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이런 심부름을 받았어. 소명받았다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 다른 말로 하면 심부름이에요. 우리 하늘바람님도 심부름 하러 미국까지 간 거야. 크게 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또 이 일하고 와라. 응. 너는 축구하다가 와라. 너는 이런 책 좀 쓰고 와라. 너는 이런 회사 다녀서 일하고 와라. 크게 보면 보내신 이가 있고 보내신 이 일을 하다가 가요. 아, 그렇구나. 인생이 심부름 하는 거네. 근데 심부름 어떻게 해야 돼? 충성스럽게 해야지. 근데 심부름을 안 하고 지 생각대로 하는 거지. 지 뜻대로 하는 거지. 요새 심란하잖아요, 우리나라. 어. 자, 조광조가 그래서 소학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해요. 근데 그 조광조를 또 좋아했던 게 누구예요? 퇴계 이율곡이 저기 에, 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퇴계도 20살이 넘어서 소학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대학에 가서 소학을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소학이나 대학이나 이 소학의 서재를 기가 막히게 썼거든요. 뭐냐면 소쇠, 응대, 진퇴, 지절 이렇게 써요. 소세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물 뿌리고, 쓸고, 청소하고, 응, 응하고, 누가 질문을 하면 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대답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또 질문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소세, 응대,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고, 물러날 때는 어떻게 물러나야 되는 예절이 이 소학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갑니다. 애친, 부모님을 사랑하고, 경장, 나보다 나이 많은 윗사람들을 존경할 줄 알고, 융사, 선생님을 받들 줄 알고, 친우,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낼 줄 알고, 우정을 신실하게 지켜갈 줄 아는 도가 이 안에 들어있다. 지도. 더 나갑니다. 수신, 자, 자기 몸을 닦는 이유. 이 사람들의 핵심은 수신치기였거든. 숙이 아닌이었거든. 숙이 치인이었거든. 내가 수련하는 목적은, 공부하는 목적은 이웃하고 잘 지내려고. 이웃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뭐죠? 나라를 평온하게 만들려고. 내가 부모가 된 건 뭐죠? 우리 가족을 평안하게 하려고. 평안하게 하려고 우리 한결님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돈 벌어 오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꼭 가도 사표 안 내고 어떻게 해? 네. 하고 참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숙이지. 우리 집 편안하게 하려고. 제가 집안을 잘 되살릴 줄 알고, 치고 나라를 되살리고, 평차랑 세상을 평온하게 하려고. 이 세 가지의 핵심이 다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형이상학을 형이하학으로 만들면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길을 사단, 실적 말고 사단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리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소세옹대, 진토지절, 애친경장, 융사, 친호, 지도, 수신제가, 치공편천하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배워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부터 먼저 수저 들면 들어라. 요새 얘기했다는 꼰대라고 할 거야 아마. 이런 걸 가르쳐야 남의 물건 손대면 안 된다. 인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한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고 밥 먹고 나면 오늘 밥 나왔습니다. 이게 일을 해라. 인의예지의 핵심은 양심이잖아요. 양심이 작동을 해. 양심이 작동하는 걸 느껴서 아, 동생을 때리면 내 마음이 아프구나. 형이 좋게 갖고 있는 것을 빼앗으면 형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게 어렸을 때부터 느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야,
산다는 것은 생존 경쟁이야. 무한 경쟁이야. 공부 못하면 굶어주고, 수학해야 돼. 영어 해야 돼. 야, 너 응시해야 돼. 2학년 때부터 시작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인의예지의 핵심인 인의예지가 나오는 아이의 양심이, 교회로 말하면 성령이 작동 기회를 못 느끼는 거야. 못 느껴. 그럼 못 느끼고 뭐냐? 신호를 잠자버리고, 양심은 잠자버리고, 양심은 눌려있고, 컨닝하고, 물건 훔치고. 왜? 이런 언어를 접하고, 그런 관계를 훈련을 통해서 요강은 이렇게 비우고, 신발은 이렇게 놓고, 이래, 이렇게 된단다.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영상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를 경험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안 보이는 걸 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진 최고의 뇌예요. 신비라는 건 뭐예요? 이상한, 짜릿한 무엇을 경험하고 싶다니까. 근데 어렸을 때 영상에 노출이 되면 그 짜릿한 경험이 너무 강렬한 거야.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오는 신비를 못 느껴. 그럼 최고의 신비가 뭐예요? 최고의 신비는 궁극적으로 가서 숨 쉬는 거거든요. 들숨 날숨이에요. 최고의 신비는 왼발 오른발 걷는 거예요. 자, 최고의 신비 얘기할까요? 물 뿌리고 청소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들어오고, 정말 멋있다. 이게 신비. 이게 이 예절이 없어. 또 최고의 신비는 부모님 사랑하는 거죠. 자녀도 사랑하는 거죠. 아끼는 거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존경하는 거죠. 경장, 그다음 용사, 이런 가르침을 주신 은혜를 내가 선생님 받도록 친구 우정을 돈독하게 가꾸는 일 아니냐고요. 이게 신비잖아요. 근데 이런 걸 늦게 겨를이 없어. 수신 자기 몸을 갖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치고 나라에 나가서 회사에 가서 일도 하고 일상 이런 게 신비인데 이런 신비는 없고 넷플릭스 켜야 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영화 봐야 돼. 우리 영화 1년에 몇 번 봤지만 얼마나 멋있었어요, 영화. 응? 그냥 정막을 당하도 모르게 영화관에 들어가서 보다가 들켜가지고 선생님한테 교무실로 끌려다니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 뭐지? 영화관에 모르게 나는 잘 안 가고 내 친구 하나는 잘 갔거든요. 근데 그 새끼가 가자고 그래서 갔거든요. 그 영화가 뭐냐면 영화 제목이 그게 초원의 빛이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초원의 빛. 화면만 봐도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봤어요. 화장실에 있다가 정 따라 가지고 불 꺼지고 싹 나가서 앉아 있는데 한참 보고 있는데 우리 귀에다 대고서 이런 영화는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음악 선생님이야. 나 참. 이제 정학이구나. 정학이구나. 그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안 불러. 한중도 음악 선생님이 안 불러. 그 친구도 안 불러요. 그래서 친구하고 야, 왜 우리는 안 부르냐? 왜 안 부르냐? 그래서 이제 복도에서 만날 거 아니야, 음악 선생님을. 근데 싹 미소 짓고 가는 거야. 이건 용서의 눈빛이구나, 이것은.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그랬더니 먼 훗날 그들은, 그러니까 진짜로 한 말이야, 그 말은. 옛날 이런 영화는 봐야 돼, 이게. 근데 그 당시 그 선생님이 250cc 오토바이에 청바지, 청카바를 입고 다녔어요. 지금 250cc면요, 에쿠스가 아니지. 지구공보다 훨씬 낫지. 왜? 지금 금산에 가면 지구공 흔해 빠졌거든? 많거든? 근데 그때는 250cc 오토바이가 두 사람밖에 없어. 우리 음악 선생님 한 분, 미술 선생님 한 분. 야, 학교 타고 딱 오면은 우리는 그거 닦아주는 재미. 닦는 게 너무 재밌어. 닦아주는 게. 닦아줬어, 우리가. 그냥, 이 바퀴에 비포장이랑 흙이 끼기잖아요. 그것도 싹 우리가 닦아내렸다니까? 뒤에 한번 태워주면 너무너무 좋았고, 확 붙들고, 너무너무 좋았고. 뭐하다 거기까지 갔지?
어렸을 때 영상에 노출이 되면,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 그 쇼츠를 막 보잖아요. 보면 이 도파민 중독이잖아요. 짜릿짜릿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싱거운 거. 하찮은 거야. 청소? 지저분한 게 안 보여. 부모한테 되더라도 양심이 작동 안 하네. 별로 불편하지 않아. 아, 내가 사람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반성에 뭐가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아. 요즘은 뭐 인성이 안 됐다고 그러지만 요새 가장 진짜 좋은 말이 양심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요새 양심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우리 때는 옛날 너 양심도 없냐? 모르겠잖아. 양심에 털 났냐? 양심에 빵꾸 났냐? 응? 양심 좀 있어봐라. 걔 양심도 없는 놈이야. 응. 그 눈으로 보면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양심이 있냐고요. 양심이 마비가 된 거야. 이거 중독이에요. 그 나는 우선 저 양반 치료부터 받아야 되겠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회사 사장님이 저 정도면 결정 못 하거든요. 이상하게 결정하거든. 아버지가 저런 상태가 되면 이상하게 결정하지. 이상하게 선택하지. 응. 자, 어느 날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수련원으로, 절간으로, 카톨릭 피정의 집으로, 또는 심리, 뭐, 명상, 뭐, 이런 치유 프로그램 많이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는데 굉장히 높은 돌을 이렇게 전수받는데, 우리 같이 쓰는 방이 5박 6일 그때는 많이 유행했잖아요. 청소 한 번도 안 해. 이불 그냥 펼쳐져 있어. 신발은 헝클어져 있고. 근데 그때 저한테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이제 저도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싶어서 더 이제 다닐 때니까. 그때 제가 불평처럼, 야, 우리가 이렇게 도 닦아서 뭐 하냐? 이불 하나 못 깨놓고, 뭐 이런 잔소리를 했어요. 신발 하나 못 돌려놓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 그래요. 신발 잘 돌려놓는 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절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절간에 가보면 신발 대돌에다가 딱 돌려놓잖아요. 맞아. 거기 신발 잘 돌려놔. 어. 우리 어렸을 때 교회당 어떻죠? 신발장. 신발장이 있어도 신발장이 안 올려놓고. 막.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 때 그때는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성자 되는 첫째 걸음, 성자 되는 둘째 걸음. 그래서 신발 돌려놓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내 나름대로는 형이 상하기 아무리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다 평안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것이 내 생활로 형이하고로 나타나지 않는 한 완성이 안 된다. 그럼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조선 선비들이 나이 20살에 나이 30살에 왜 소학을 그렇게 강조했고 왜 실제 삶은 실제 관계는 높은 도에 연력학 제2법칙 이름이양 이지도다. 삶은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삶은 지금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대답하느냐. 부모가 부를 때, 자식이 늦잠 잘 때, 어떻게 깨우고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삶이잖아요. 밥 먹을 때 수저가 되는 게 삶이잖아요. 방 청소할 때, 마당 청소할 때 물을 어떻게 뿌리냐가, 빗자루를 어떻게 쓰느냐가 삶이지. 하나님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난 나는 내가 아니고, 내가 난 나라야 진짜 납니다. 이게 삶은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야, 조선 선비들이 이걸 봤구나. 소학을 배워서 대학을 간 다음에, 소학이 끝이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치를 알았으니까, 형이 상학의 세계를 정말 안 보이는 세계를 봤는데, 그걸 구현할 길은 형이야, 소학밖에 없고. 그래서 나를 평생 나는 소학동자야. 라고 했던 김궁필 선생님의 마음이 또 20살 넘어서 다시 소학을 끼고 다녔다고 하는 이특혜 선생님의
삶에 대한 이해가. 또 그걸 구현하려고 향약을 만들고 이상사회를 실현하려고 정부에 나가지 않고 동네 사람들하고 펼치려고 했구나. 그럼 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기. 인사 잘하기. 웃는 얼굴. 친절하게. 그럼 우리 뭐 친절교 신자다. 응? 이 세상에 최고로 좋은 종교는 친절교다. 이게 법정스님 수표집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느 교 신자 하기로? 친절교 신자. 그럼 전부 다 친절교 신자면 안 싸울 것 같지 않아요? 기독교, 불교 하니까 싸우니까 그냥 우리 친절교 하자. 그리고 인사 잘하고, 웃는 얼굴하고, 친절하고, 운동하게 하자. 이게 초창기 때 버렸던 막 구호였잖아요. 아침 명상 끝나고. 자, 제가, 보입니까? 대학을 제가 3번 떨어지거든요. 전기 떨어지고, 후기 떨어지고, 재수해서 또 전기 떨어지고. 이렇게 3번째 간 게 단국대학교 경제학과를 갔는데, 그때, 우리 때는 교양 국어 이런 게 있었어요. 어, 교양 영어 이런 게 있었어요. 1학년 때. 근데 그때 논리학 시간이 있었거든, 논리학. 근데 그때 교수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은퇴하기 직전 노 교수님이었어요. 키는 작으시고, 머리는 흰머리시고, 만면에 웃는 모습으로 와서 수업을 하셨어요. 근데 첫 수업이야. 이렇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떻게 읽죠? 시옷, 시옷, 시옷. 시옷, 시옷, 시옷. 이렇게 읽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교수님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또 읽던 거야. 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었어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지. 이렇게 읽더라니까. 내가 다 잃어버렸어도 이건 기억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냐?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지. 우리 때 가장 큰 욕은요, 너 사람도 아니야. 였어요. 너 사람이면 그럴 수 없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잃어버렸고, 돈 벌어야지. 쇼핑해야지. 강아지 키워야지. 여행 가야지. 저 옷 사야지. 저 가방 사야지. 저 아파트 사야지. 이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이 돼야 돼. 자, 삼경 5번째 강의는 이 땅에, 그렇죠. 사람대로 왔죠. 사람은 되는 존재죠. 음. 자, 어디까지 될 수 있을까? 되어 보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되고 싶은 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들어오면 그냥 부자 되고 싶고, 높은 사람 되고 싶고, 편한 사람 되고 싶고, 그냥 직업 뭐 되라, 뭐 되라, 뭐 되라. 그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표현 하나를 멋있게 해요. 예수님도 잘하실 때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다. 자, 이것은 전인 건강이에요. 영적 지식만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도 사랑받았고 하나님한테도 사랑받았고 지혜도 자랐지만 정신도 자랐지만 육체도 자랐어요. 하나님께 영적인 성장만 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성장을 했어요. 자, 소학. 아, 그 사람 소학이 된 사람이야. 아, 그 집 소학이 된 집이야. 이런 얘기 듣도록 우리 어린은 운동이라는 게 좀 그러네. 신발 돌려놓고 현관 깨끗이 하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우리 인사도 하고 화장실 청결하게 유지하고 화장실 뚜껑 덮고 이런 등등이 저로서는 수련 테마에 넣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우리 하티들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 깨달음이 형이상학이 실제로 구현되는 곳은 형이하학이다. 형이하학에 대해서 수련을 놓지 말자. 제가 요즘에 그 필라테스하고 개인 PT를 받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 PT를 몇십 년 헬스장 가는데 안 받았어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이렇게 눈 너머로 배운 거예요. 근데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개인 PT를 받아야 되구나. 그래서 같이 이걸 내려도 이 각도가 어느 거에 따라야 다르면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아, 때때로 개인 PT를 받아야 되는구나. 아, 골프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 하던 대로 안 한다잖아요. 흩어진다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코칭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축구의 신들이잖아요. 손흥민 얘들은 축구의 신이잖아요. 세계적인 신이잖아. 국내 신도 아니고. 그런데도 감독들한테 코치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대학에 가서 소학을 공부했는지, 성인이 돼서도 왜 소학을 강조했는지. 자, 우리가 어른이 됐다고 나이가 먹었다고 흐트러뜨리지 말고 더 우리 경성한 자세로 인사 더 정중히 하고 더 운동을 하고 친절하고 신발 더 잘 돌려놓고 인사 잘하고 더 친절하고 이런 소학정신 소세응대 진퇴지절 애친경장 융사친호 수신제가 치궁평천하 인의예지를 구현하는 길 우리 함께 갔으면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